한글 하나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패키지를 바꿨을 뿐인데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데요. 어떻게 한글이 그들의 비밀 무기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식품 대기업에서 신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타카시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된 건 꽤 오래전 일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듣던 이야기들이 제 사고방식을 조금씩 형성해 갔죠.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 문화를 모방해서 성장했다는 말이나 일본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라는 식의 이야기요. 그땐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레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나 뉴스에서 접한 내용도 비슷한 뉘앙스였거든요. 심지어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봤던 한 한국 드라마가 일본 만화를 표절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저도 그걸 사실로 믿고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죠. 물론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아니었겠지만 제 안에 그런 이미지가 자리 잡는 데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니신식품에 입사한 후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는 한국 라면 제품이 일본의 것을 모방하고 있다는 말이 종종 들렸어요. 동료들은 한국 라면 회사들은 우리 걸 베끼면서 더 자극적인 맛만 추가했지 진짜 독창성은 없어라고 단언했죠. 사실 저도 그런 시선에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회사 식당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동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저런 건 한 번 먹고 끝이지. 일본 라면처럼 깊은 맛은 없잖아. 그 동료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회사는 1958년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 라면을 개발했고 1971년엔 컵누들컵 누덜즈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라면 시장의 판도를 바꿨죠. 당시엔 정말 혁신적이었고 일본 내에서 인스턴트 라면 시장 점유율이 약 40%에 달할 만큼 막강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실적 회의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니신이 한국 마케팅을 활용해 출시한 신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마케팅? 그것도 한글?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이 들어간 포장지들이 일본어만 적혀 있는 제품들보다 30% 더 높은 소비자 선호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죠. 결국 일본 기술에 한국 이미지를 입힌 게 통했네. 이거 한국 트렌드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대화는 빠르게 방향을 틀었고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왜 우리가 굳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지? 그렇게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이미지가 중요해지는 것을 확인했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보고서 경쟁을 열었습니다. 저는 신제품 기획팀 대표로 선정되어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죠.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서 뭘 배운다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 같은 거겠지라고 애써 부정했죠. 출장팀에는 마케팅 본부 팀장인 이노우에 미카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데다 한국 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었죠. 미카코 팀장은 출장 준비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핵심은 한국 라면 시장에서 성공한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겁니다. 특히 한글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과 그 문화적 가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약간 비웃었습니다. 한글? 그냥 글자 아닌가? 일본어처럼 복잡한 문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이 무슨 돈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한국 출장 당일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한계를 증명하고 오겠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도착하자마자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출장은 그저 회사 일을 위한 걸음이고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옆나라 시장일 뿐이었죠. 한글? 그게 뭔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쿄에서 본 한글 간판들도 낯설기만 했고요. 솔직히 한글이 무슨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 알 턱이 없었죠. 공항에서부터 호텔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다 문득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거리 간판들에 적힌 한글들이었죠. 처음엔 뭐가 다른지도 몰랐어요. 그냥 한국어니까 한글로 쓰여 있는 거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그 글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글씨는 둥글둥글하고 어떤 글씨는 날카로운 선으로 돼 있었는데요.
희한하게도 전부 다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가게 간판, 광고판, 그리고 지하철 역명 표지까지 모두가 조화롭게 보였달까요? 일본에서 흔히 보던 복잡한 한자나 알록달록한 영어 간판들과는 다른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타카시 씨, 한글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미카코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그냥 글자 아닌가요? 그러자 통역 가이드였던 한수진 씨가 웃으며 끼어들더군요.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예술이에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15세기에 만들었는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서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리하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글자가 어떻게 과학적일 수 있지? 결국은 도구잖아. 하지만 겉으로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반박했다가 분위기 어색해질까 봐요. 미카코 팀장이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타카시 씨, 코카콜라가 한글 로고를 사용한 캠페인을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어 말했죠. 코카콜라가 36개국에서 한글 로고를 넣은 제품을 출시했어요. 코카콜라 1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만큼 한글의 조형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뒷머리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카콜라처럼 글로벌한 브랜드가 한글을 선택했다고? 단순한 우연일까요? 게다가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나이키도 한글 로고를 활용했어요. 한글로 나이키를 새기고 태극기 색을 입힌 한정판 스니커즈를 내놓았는데요. 출시되자마자 품절됐대요. 이쯤 되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네, 구찌,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도 한글을 사용했어요.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자인이자 문화적 아이콘이 된 셈이에요. 수진 씨의 설명은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미팅 장소로 걸어가는 길, 저는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거리 간판들을 다시 쳐다보게 됐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게 그냥 예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먹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빡빡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국의 식품 박람회였죠. 솔직히 말해서 그날 아침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어대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박람회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야만 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에너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라면을 전시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각 부스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그런 분위기가 이상하면서도 어딘가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방문한 부스는 삼양식품이었어요. 유명한 불닭볶음면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회사죠. 부끄럽지만 저희가 작년에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서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저의 한국 출장의 이유를 만들어준 회사죠. 그곳은 단순히 라면만 전시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케팅 방식까지 전면에 내세우고 있더군요. 벽 한쪽에는 SNS에서 유행한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타카시 씨. 미카코 팀장이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QR코드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여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대요. 간단하지만 소비자들이 얼마나 재미를 느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챌린지라는 게 단순히 라면을 먹는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게다가 그 영상을 보니 일본에서도 이 챌린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더라고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오뚜기였습니다. BTS 멤버진과 협업한 한정판 제품이 전시돼 있었어요. 제가 평소 K-팝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서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요. 그 한정판 제품 앞에 줄을 선 외국인들을 보니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타카시 씨, BTS를 모르세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알긴 아는데 라면과 연관된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BTS의 글로벌 팬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뚜기는 단순히 BTS와 협업한 게 아니라 그들의 팬덤과도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팬들에게는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BTS와 연결된 추억 같은 거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팬들의 반응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라면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한글로 적힌 패키지가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소장품이 되는 순간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농심의 부스였습니다. 그들의 부스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수준을 넘어
K라면 체험 매장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그 공간에서는 한국의 라면, 문화와 감각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연출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일본 라면을 따라잡겠다고 고군분투하던 회사가 이제는 이런 수준의 연출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다니 그 발전 속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이 상처받은 기분도 들었죠. 그 부스는 명동에 실제로 운영 중이라는 너구리의 라면 가게를 재현한 공간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으며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경험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해보세요. 미카코 팀장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브랜드와 이야기를 함께 소비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일본 라면이 깊고 정교한 맛으로 인정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감각적으로 브랜드를 체험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라면 회사들이 단순히 일본의 것을 모방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소비자의 취향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반영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그렇고 글로벌 팬덤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놀라웠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출장 보고서용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설득하는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일본 라면과 한국 라면의 차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문화를 팔고 있어. 그리고 한글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야.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한국의 라면 기업들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선두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교감하고 문화를 전파하며 브랜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였죠. 그리고 한글은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 라면과 한글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변화가 앞으로 저의 직업적 선택과 생각까지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 말이죠. 출장의 셋째 날 밤 호텔 회의실에서 우리는 미카코 팀장이 준비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카코 팀장은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을 보여주며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내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케팅 리서치 회사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었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한글 패키지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이나 한국식 맛을 강조한 제품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녀의 말은 강렬했습니다. 미카코 팀장은 코카콜라의 사례를 첫 번째로 꺼냈습니다. 대형 화면에 띄운 자료에는 코카콜라 제로 한류 K-웨이브 캠페인의 성공 사례가 나와 있었죠. 코카콜라는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한글 로고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했어요.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36개국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은 출시 첫 주에만 판매량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한글 로고를 찍은 사진이 약 1억 회 공유됐습니다. 이는 코카콜라 캠페인 중에서도 역대급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억 회 공유라니 단순히 로고에 한글을 넣었을 뿐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미카코 팀장은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예쁘거나 독창적인 글자가 아니에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상징이에요. 코카콜라가 한글을 선택한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죠. 다음으로 소개된 사례는 나이키였습니다. 미카코 팀장은 태극기 색상을 활용한 디자인과 한글 로고가 새겨진 덩크 로우 사우스 코리아 스니커즈를 화면에 띄었죠.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품절됐고요. 현재 리셀가는 3배 이상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스니커즈를 단순한 패션 아이템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한국 문화를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나이키 스니커즈의 매력에 매료된 외국 소비자들을 떠올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열광하다니. 미카코 팀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나이키는 이 한정판 스니커즈로 한글이 가진 조형미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연결했어요. 한국적 요소를 담아낸 게 제품 성공의 열쇠였던 거죠. 루이비통과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한글을 마케팅 전략에 활용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루이비통은
뉴욕 전시에서 로고를 한글로 변환해 LBLV로 새겼고, 구찌는 한글 구찌를 새긴 의류를 한정판으로 출시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루이비통의 한글 로고 작품입니다. 미카코 팀장은 루이비통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독특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글은 글자 자체로도 디자인적 완성도가 뛰어나고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까지 한글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글의 가치가 단순히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미카코 팀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설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기본 글자는 단 24개에 불과하지만 이를 조합해 11,000개 이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게다가 학습 난이도가 낮아 외국인들도 평균 2시간이면 기본적인 글자를 익힐 수 있어요. 그녀는 또 한글이 글자 자체로도 시각적 매력을 지니고 있어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들이 한글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자 자체가 가진 조형성과 시각적 완성도가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 미카코 팀장이 우리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타카시 씨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글 패키지, 한국식 맛, 한국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니신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이제 우리가 한국을 벤치마킹할 때가 온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와 문화를 연결하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다. 니씨는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배워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두에서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출장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너무 많은 걸 보고 들은 탓인지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국도 꽤 잘하네 정도로 넘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진 메모들에는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지, 그것도 니신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전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책상 위에는 코카콜라, 나이키, 루이비통 등 한국과 협업하거나 한글을 사용한 글로벌 사례가 담긴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글로 만든 코카콜라 로고가 36개국에서 판매량을 20% 이상 끌어올렸다는 사실부터 한글 스니커즈가 출시되자마자 품절되고 리셀 시장에서 3배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사례 몇 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카코 팀장이 준비한 자료엔 글로벌 마케팅에서 한국적 요소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수치로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의 67%가 한글 로고와 한국적 요소가 포함된 제품은 특별하고 독창적이다라고 응답. 한국 브랜드와의 협업 제품은 출시 후 3개월간 평균 판매량 35% 증가. SNS 바이럴 성공률 60% 이상이 한국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경우. 이 수치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건 단순히 유행이 아니야. 한국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 마지막 날 저는 수진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 한국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3가지예요. 빠른 실행력,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박람회에서 본 한국의 라면 브랜드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경험과 문화를 함께 팔고 있었죠. 오뚜기의 BTS 콜라보, 농심의 체험형 매장 운영, 삼양의 불닭볶음면 챌린지 모두 그런 맥락에서 이해됐습니다. 타카시 씨, 니신이 배워야 할 건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워야죠. 수진 씨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글, 한국 라면, 그리고 글로벌 성공 사례까지. 이 모든 걸 정리하며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와 문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한글은 독창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주는 도구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제 안에 남아있던 자존심 같은 게 조금씩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너지는 대신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니신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보고서에 구체적인 제안도 추가했습니다. 니신은 한글과 한국적 요소를 활용한 제품 라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유행하는 트렌드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현지 협력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과의 관계를 맺어 SNS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회사로 돌아가 반드시 실현해보자. 제 보고서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추가로 적혔습니다. 니신은 일본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이 니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였죠.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회사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임원회의에서 채택된 후 니신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을 내렸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한국의 유명 식품 대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협력하게 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한 식품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자신들만의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젊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마케팅 전략으로 유명했죠. 첫 미팅 자리에서 한국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적 요소를 살리면서 일본의 정교함과 결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두 회사의 강점을 합치는 게 관건이에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양사의 협력으로 첫 번째 콜라보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K-익스트림, 기존의 매운 라면 레시피에 일본식 육수의 깊은 맛을 더한 새로운 라면이었죠. 하지만 이 제품이 진짜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 패키지였어요. 패키지에는 한글로 매운맛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태극기 색상과 일본 전통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의 미학이 결합된 디자인은 그 자체로 제품의 가치를 보여줬죠. 저는 완성된 시제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라면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만든 문화적 결과물이네요. 미카코 팀장이 제 말에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니신은 전통적인 TV 광고 대신 소셜미디어와 바이럴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매운맛 도전 챌린지. 소비자들이 한글 패키지와 함께 인증샷을 올리면 특별한 선물을 주는 이벤트였죠. 이 캠페인은 단 2주 만에 SNS 게시물 15만 건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글 패키지에 열광하며 한글은 정말 독창적이고 예술적이다는 댓글을 남기는 걸 보니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카코 팀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깊이 동의했죠. 이 캠페인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걸 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콜라보 제품의 성공 이후 니신은 이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웠고 추가로 한국의 또 다른 식품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니신은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더군요. 콜라보 제품은 출시 첫 달에만 500만 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한글이 새겨진 패키지와 독특한 맛의 조화를 극찬하며 구매를 이어갔죠. 그러나 그 이상의 성과는 니신의 이미지 변화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회사로 자리 잡은 거예요. 한글 패키지는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성공의 상징이 되었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와 한글이 새겨진 라면 패키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출장 중에 적었던 메모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죠. 가끔 이 모든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웃음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예전에 한국을 이유 없이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쟁의식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늘 시끄러운 이웃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출장과 협력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좁고 어리석었는지를요.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우리가 배우고 동행해야 할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존재를 통해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글자라고만 여겼던 한글이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것은 니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제 자신의 시야도 넓혀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글 문장을 종이에 천천히 적어봤습니다. 그 글자는 단순히 감사의 뜻을 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그리고 한국 덕분에 얻은 새로운 시각을 상징하는 문장이었죠.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여줬고 제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성장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국은 저와 니신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길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타카시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글이 어떻게 글로벌 마케팅의 비밀병기가 되었는지 확인하셨죠? 일본 대기업까지 매료시킨 한글의 매력,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